광고의 자동차가 엄청 똑똑하죠? 차선을 이탈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차가 스스로 작동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만들 모형은 광고 속의 자동차처럼 스스로 차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그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퀴의 변화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쇠로 만든 바퀴살과 나무로 만든 바퀴가 있었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바퀴테에 고무 타이어를 쓰니까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자동차의 힘의 원천인 엔진의 성능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낼 수 있는 힘이 10마력이었다면 지금은 400마력을 넘기도 해요. 여기서 마력이라는 건 말 한 마리가 1분 동안 낼 수 있는 힘인데요. 차가 400마력이라고 하면 400마리의 말이 한 번에 끄는 힘을 그 차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자동차의 차체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 구조로 바꿨다고 합니다. 각지지 않게 자동차 앞면부터 뒷면까지 공기가 유선형으로 타고 흐르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또 자동차 차체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고성능 플라스틱 또는 탄소 섬유 등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작동의 편의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창문을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워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손잡이를 돌려서 창문을 열고 닫았는데 이제는 스위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자동 기어도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에 페달이 2개지만 전에는 3개가 있었어요. 가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클러치라고 하는데 자동차 기어를 바꾸려면 클러치를 밟고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 기어가 생기면서 클러치도 필요 없어졌어요. 가고 서게 하는 페달만 남으면서 운전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오토라이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조도 센서, 즉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어두운 터널에 있거나 깜깜한 밤이 됐을 때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유리에 열선이 있다고 해요. 얼음이 어는 걸 방지해 줍니다. 후방 와이퍼는 최근에 개발된 거죠. 뒷면 유리까지 닦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안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운전자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장치는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2점식 안전벨트였는데 이제는 운전자의 어깨까지 커버하는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는 비행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비행기 조종석 위에는 뚜껑이 없어서 비행기가 급회전할 때는 조종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 기술자들이 만든 게 안전벨트인데 1950년대에는 자동차에도 이 안전벨트가 접목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에어백 많이 들어보셨죠? 충격이 일어났을 때 공기 쿠션이 나와요. 운전자의 전면부를 보호하고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릎을 보호하는 에어백도 있고요. 측면에서 차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측면을 보호하는 에어백도 있다고 합니다. 다방면에서 운전자와 승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료의 소비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라는 건 어떤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모터, 두 가지가 힘을 합쳐서 이 차에 힘을 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거나 주행하거나 가속할 때는 둘이 합쳐서 차를 밀어요. 하지만 가속이 필요 없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음번에 힘을 내기 위해 힘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서 연료도 적게 쓰는데 차의 무게를 10% 줄이면 연비가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차체의 재료가 바뀌면서 가벼워지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행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기능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산악지대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요. 물론 길이 있으면 자동차는 다 갈 수 있지만 경사가 높거나 너무 구불구불한 곳은 자동차가 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륜구동 자동차, 예를 들어 앞바퀴 또는 뒷바퀴, 두 바퀴만 힘을 내서 차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륜구동, 즉 네 바퀴가 동시에 힘을 내서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산악지대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스플래시라는 수륙 양용 자동차입니다. 즉 밖에서는 타이어를 움직였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체 부력 등에 의해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너무 막히면 비행기로 변신해서 하늘을 날아서 바로 갈 수 있는 자동차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첨단 기술에 가깝게 다가와서 자동차가 어떻게 똑똑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앞에 스마트까지 붙게 됐어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특정한 속도를 맞춰 놓으면 차가 알아서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장애물 인지도 한다고 합니다. 빛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하면 자동차 스스로 멈추게 돼요. 이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전면 유리에 속도라든가 지도라든가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줘서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를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라는 기술도 있다고 해요. 일반 헤드램프는 방향이 앞으로만 향했다면 지능형은 커브길을 돌 때 알아서 굽어진다는 거죠. 이쪽 부분에 있는 장애물도 미리 인지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후속 자동차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해요. 다른 차가 오는지 백미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차가 더 안전하게 일정 거리 내에 차가 감지되면 운전자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차가 너무 가까우니까 가지 말자 하면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차 보조 시스템, 즉 빛이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감지한 다음에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 볼 스마트카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요.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도치 않게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타이어의 방향을 바꿔서 스스로 제어합니다. 아니면 안전벨트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거나 의자에 진동을 울려서 경보를 준다든지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만의 스마트 자동차를 설계해 보아요 라는 챕터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이외에 어떤 부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이 차는 지금 카메라 센서로 노란 선과 하얀 선을 인식하고 있어요. 만약 타이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소리나 진동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스마트카와 굉장히 유사한 건 적외선 센서 기반, 즉 차 아래 부분에서 도로를 센서로 쏘아서 돌아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차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 차가 우리가 만들어 볼 스마트카인데요. 보드에 빛 센서를 보내는 부분, 그리고 빛이 부딪혀서 돌아오는 걸 받는 부분으로 나눠서 장착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모터는 직접 바퀴를 조절합니다. 인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바퀴가 전기 모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차 앞부분 센서에 장애물이나 차선 이탈이 감지되면 뒤쪽 바퀴를 멈추게 해서 한쪽만 돌게 한다거나 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할 실험에서 하얀색 선과 검정색 도로 표지판이 있는 종이를 드릴 텐데요. 모형차의 빛 센서가 바닥의 검정색과 흰색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흰색 차선이 적외선을 반사시키면 그 차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휠 시스템이 바퀴 제어를 하게 된답니다. 이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실험 키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퀴 2개, 모터 2개, 바퀴 연결축, 그리고 고깔콘 모양의 캡을 준비합니다. 먼저 캡과 연결축을 바퀴에 꽂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 있는 구멍에 바퀴를 하나씩 꽂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만든 모터를 차체에 장착할 텐데요. 차체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모터 하나를 구멍 2개 사이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모터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왼쪽부터 붙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만으로는 고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이 안쪽으로 되게끔 넣어주시고요.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차체를 뒤집어서 기판을 장착하겠습니다. 이 기판은 빛 센서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면서 차체를 제어하는 기능도 합니다. 아랫부분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커넥터 하우징이 꽂힌 부분이 차체의 안쪽으로 향하도록 위치를 잡고 장착합니다. 아래에서 보면 송신부와 수신부가 이렇게 보이죠? 바닥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방금 장착한 기판에 고정시킬 텐데요. 커넥터 하우징을 바로 위에 있는 큰 구멍을 통해 차체 위로 올립니다.
2구 커넥터 하우징이 끼워질 자리가 딱 2개가 있어요. 전선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꽂아줍니다. 이제 앞바퀴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에 양면 테이프 커버를 떼고 차체 아랫부분을 보면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중심을 맞추고 앞바퀴를 붙여주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홈은 다른 부품이 끼워질 자리니까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마련할 텐데요. 커넥터 하우징이라는 부속품이 있어요. 하얗고 네모난 조각인데요. 자세히 보면 한쪽 면에 홈이 3개 있습니다. 이 홈을 위로 가게 잡고 상대적으로 구멍이 큰 쪽에 전선의 갈고리 모양 끝부분을 넣을 겁니다. 빨간색 전선을 먼저 잡고요. 날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구멍에 갈고리 모양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똑 소리가 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전선을 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구멍에 넣습니다. 가운데 있는 구멍은 쓰지 않습니다. 방금 만든 커넥터 하우징의 빨간색 전선과 건전지 케이스의 빨간색 전선을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X자로 놓은 다음 세 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11자로 눌러주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 다음 절연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이제 검정색 전선이 2가닥 남았죠? 이건 스위치랑 연결할 텐데요. 이런 모양으로 된 조각이 있는데 여기가 스위치가 위치할 구멍입니다. 스위치에 있는 전선을 아래로 뺀 다음에 스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스위치에 있는 전선을 보면 상대적으로 긴 전선이 있어요. 이 긴 전선은 건전지 케이스에서 나온 검정색 전선과 연결하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검정색 전선은 커넥터 하우징의 검정색 전선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건전지 케이스에 건전지를 넣겠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실험 키트에 있는 스펀지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건전지 케이스 아래에 붙입니다. 이걸 아까 만든 차체에 붙일 건데요. 가운데에 있을수록 보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3구 커넥터 하우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잘 돌아갑니다. 한쪽에 장애물이 생기면 한쪽이 멈추고요. 한쪽에 장애물이 생기면 또 다른 한쪽이 멈춥니다. 잘 작동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차체를 장착합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이트 부분을 장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조각은 차체의 윗면인데요. 이렇게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스마트카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빛 센서의 감도를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요. 빛 센서 밸브가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바퀴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밸브를 너무 꽉 조이면 장애물을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브를 손톱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카였습니다.